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실전 말말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식시장도 이렇게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미국의 중간선거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발표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함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글로벌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요, 지난주 우리 증시 좀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그 전주 대비 코스피 3%가 넘는 상승폭 그려내면서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 역시 상승세를 그리며 마감을 했는데요. 좀 여전히 뜨거운 고용 시장의 상황 속에서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상황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서 좀 전반적인 호재로 작용한 듯해 보였는데요. 이 덕분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한 지난 미국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7% 상승하면서 23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세 그려갑니다. 0.64% 상승하면서 698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지, 내 포트, 내 종목이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는데요. 저희 노란톡은요, 방송 중에 정해진 시간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입장 원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노란톡방을 지금 잠시 열어놨습니다. 일단 잠시 열어놓고 이따가 한 10분 뒤에 닫을 건데 일단 들어오실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일단 이상해요. 일단 이상하다는 거는 별로 호재거리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기사를 보면은 어제도 뭐 주말에 여러분들 기사 보면 알겠지만 경기가 어렵다, 뭐가 안 좋다, 뭐 PF 대출 얘기서부터 해갖고 뭐 경기 침체 얘기서부터 해서 금리는 계속 올릴 거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비상이다 등등등등 얘기들은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왜 올라가는 거냐? 외국인들이 자꾸 주식을 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장중 수급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팔죠. 거래소에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100억 사주고 있고 선물에서도 1,500억, 코스닥도 100억 이상을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아침에서 매수세가 유지는 되고 있죠.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 우리나라 걸 사주니까 시장이 안 빠지고 오늘 60일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항으로 두고 부딪힐 거냐 뚫을 거냐인데 일단 뚫었으니까 일단 좋은데 10월 내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조정받을 거 생각을 해야죠. 그 조정을 언제 받을 거냐? 그거는 모릅니다. 떨어져 봐야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떨어져요? 미국 시장이 빠질 때. 그럼 미국 시장은 빠지고 있느냐? 전날 올라섰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 나오는 모습이 아주 강하진 않았어요. 다우존스도 나스닥도 뭐 그냥 반등만 나왔다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조금 더 얘네들이 더 강하게 나와줘야 우리나라 시장은 더 세게 움직일 텐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여줘야 세게 나올 텐데 얘네들도 이제 내일 중간선거 발표 이후에서 어떻게 될 건지. 근데 기사를 보면은 미국에서 나온 기사겠죠. 중간선거가 항상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미국 시장은 올랐을 때가 많았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뭐 그건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많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서 미국 시장은 뭐 산타 랠리까지 해갖고 계속 좋았다 뭐 이런 이제 날이 많았다라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니까 이번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은 그거는 내일 변곡점이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보면은 대형주들 삼성전자도 플러스지만 지금 정유주 화학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S-오일 이쪽 3% 4%대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동국제가 현대제철, 포스코 이쪽 애들도 3%대 4%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건설주 섹터도 오늘 반등이 좀 세고 뭐 PF 대출 얘기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그래도 플러스 나오는 거 보면은 당장 안 빠지겠다는 얘기 같고 그 외에서도 뭐 항공주 아시아나항공도 반등 나오고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ST 뭐 에코플라스틱 뭐 삼보모터스 이쪽 애들도 3% 4% 강한 게 이제 현대차 기아가 3%대 그렇죠 3%대 강세를 보여주니까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세게 오늘은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장 밀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하면서 가자라는 얘기인데 대신에 테마주들은 매매를 해주라고 그랬죠. 뭐 비중을 많이 실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올라가니까 이유는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 사고 계속 땡겨 올리니까 테마주들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테마 패턴들,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피는 이까지 올라갔는데 60일선을 뚫었으니까 코스닥이 이제 따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일단 내일 중간 선거고 10일 날은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이라서 10일까지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흔들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매매하는 데는 양호하다. 양호하다. 근데 오늘서부터 목요일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월화수 요 3일 동안에서는 올라올 때 좀 비중을 또 다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모르니까. CPI 지수 나왔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높게 나와가지고 12월 달에 또 빅스텝, 자이언 스텝 이상으로 또 더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미국 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흔들리면 그때 우리나라가 그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흐름으로서는 2,400도 뭐 가겠다라는 의지 같은데 2,400 돌파하면 또 2,500도 가겠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위험성은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빠지기는 5일선이 이탈되고 여기가 깨져야 되고 음봉이 나와야 되고 미국 시장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계속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지금 2,400을 지금 자리에서는 기존에서 2,300이었는데 이미 뚫었고 그 다음 이제 목표치는 1차가 2,400이고 2차가 이제 2,500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목표치가 계속 늘어난다고 계속 냅두지 말고 매매했던 종목들을 이제는 올라올 때 좀 파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종목이 뭐 빠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동국제가, 현대제철 거기다가 뭐 포스코 건설주에다가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대형주들이 저렇게 강세를 보여주니까 뭐 개별 종목들은 딱 오늘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들 사고 팔고는 계속 돼요. 대신에 제일 좋은 타이밍은 흔들릴 때라는 거. 그러니까 흔들려가지고 지수가 한번 다시 또 빠지면 여기 10월달 초처럼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종목들 단타 칠 생각을 좀 더 짧게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특별한 호재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지금 지수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의 상황까지도 좀 신중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을지는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에코플라스틱 3,070원의 매수가에서 3.6%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화요일에 다시 한번 에코플라스틱 잡아주셨습니다. 3,090원에서 3.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에 잡아주셨던 퍼스텍 역시 3.3%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기술은 1,420원의 매수가에서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금요일에 퍼스텍 3,225원에서 아직은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06.5% 기록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도 퍼스텍으로 다시 한 번 더 가져 나왔는데요. 일단 전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무기 수출 뭐 그런 이제 무슨 행사가 있었었대요. 방산 전시회, 방산 전시회가 있었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이 K방산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 차이가 0.9%밖에 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점유율이 미국이 17%, 우리나라가 16.1%.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방산 시장이 점점 세계에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고 계속 잘 퍼져나가고 있고 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슈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서 보잉 사장이 왔다 갔는데 일단은 방산 시장에서 계속 그 우리나라와 함께 뭔가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에 일단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게 되면 그냥 패턴주로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퍼스텍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UAF, 도심 모빌리티 항공 관련주이면서 드론 관련주이면서 그리고 미사일 관련주, 방산주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일단 바닥권역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서는 일단 가격 전략을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정도에서 바닥에서 공략을 해서 단타치기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빠지는 이유는 빅텍이 7% 빠져서 그래요. 근데 저 빅텍은 도깨비 같은 종목이라서 7% 빠지면 또 5%, 7%또 올라가고 또 빠지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때에서 퍼스텍을 좀 저점 매수 좀 싸게 해서 이거를 이제 뭐 또 이번 주에서도 계속 북한에 또 뭐 계속 그동안 몇 주 동안 해서 계속 그랬는데 또 잠잠하지는 않겠죠. 계속 또 도발이 이어지게 되면 또 시간에서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 코리아 FT서부터 해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뭐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동국제가, 현대제철, 건설주 이 움직이는 애들 보면은 일단 급등해 있는 게 아니고 조정을 받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갑자기 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종목이 압축이 되면서 그래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정치 테마주 아니면 근데 지금은 정치 테마주 움직일 게 없잖아요. 과거에서 시장이 흔들리거나 그러면은 방산주가 꼭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아니면 방산주가 움직이는데 지금은 정치 테마주는 움직일 일이 없고 별로. 그러면 이제 방산주 쪽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위치가 만만해 보여서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 대한 이슈부터 해서 현대와 한화와 그다음에 보잉 CEO의 협업 뭐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더 기사화되면 뭐 기사는 지금도 있지만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일정주로서 한번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퍼스텍을 가지고 나왔는데 패턴은 일양 뭐 3억 내지는 조정 시 매수하는 패턴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면서 차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쨌든 퍼스텍이니까 자, 퍼스텍.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그냥 올라간 게 없어요. 21선 밑에 지지에 있고, 그렇죠? 지지에 있고 그동안 조정받아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움직이기 좋은 모양이고 앞에 거래가 한번 실려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K방산이 잘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주말에서 안 좋은 얘기는 별거 다 나왔지만 K방산에 대해서 앞으로 뭐 천문 미사일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무기 체계에 대해서 중동에서도 관심이 있고 폴란드에서도 계속 수주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 그 방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는 지난번에 그 원전 테마주도 이슈 나오듯이 그래서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원전 테마주도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슈 나서 팍 하고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한 번 이슈는 나올 것 같은데 위치는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만만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떠 있으면 부담스럽죠.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바닥에 있고 이거 주봉입니다. 월봉상으로도 바닥절에 이제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저점 매수했다가 빅텍이 올라갔다가 밀려서 그래요. 근데 죽는 차트는 아닙니다. 죽는 차트는 아니고 전날도 이게 기관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뭔가 이슈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겠죠. 그때에서 얘도 샥하고 올라갈 텐데 많이 안 올라가도요. 그때도 아마 이 정도 자리에서 그러니까 전날에서는 이제 3,225원에 잡았기 때문에 이러지만 그전에 3,200원에 처음에 추천했을 때에서는 3.3% 수익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수익을 챙기기 좋아요. 그러니까 빅텍이 움직이는 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일단 분차트 내에서 싸게 사세요. 뭐 지금 가격도 뭐 비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좀 싸게 지수 선물을 좀 보면서 일단은 코스닥이 지금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쫓아가지 말고 코스피도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3,130원 정도 3,130원 정도에서 한번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빅텍이 움직이거나 하면 북한이 또 야간에 또 다시 또 비행기 날리고 또 포격하고 미사일 날리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올리고 싶은 날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모양을 만들고 있다가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다가 이 패턴을 보면은 양봉이 하나 나오고 눌리는 패턴이죠. 그럼 눌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한 번은. 그때에서 매도 타이밍 잡으면 되는데 뭐 3기도 일전에서 이제 눌렸다가 양봉이 나오고 눌렸다가 이렇게 튀고 그리고 이거 말고 코리아 FT라고 코리아 FT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이렇게 빠지고 나서 양봉 나오고 눌리다가 이렇게 조금 튄단 말이에요. 많이 튄 건 아니에요. 근데 5%나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상승하고 눌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따라가고 싶은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유니온 머티리얼즈 5% 올라가고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정유주 화학주도 4% 올라가고 막 제주 맥주도 아까 7%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쫓아가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바닥에서 올라간 게 없다 보면은 흔들릴 때에서도 적게 빠지거든요. 많이 올라가면은 빠지는 것도 많이 크고 아직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해서 이슈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코리아 FT도 안 움직이다가 오늘 갑자기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움직이면 얘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이쪽 방산 섹터도 빅텍이 움직이든 휴니드가 움직이든 퍼스텍이 움직이든 일단 풍산은 아침에 조금 움직였어요. 좀 대형주 쪽인데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RG 넥스원 이렇게 눌리다가 다시 같이 움직이는 날 보면은 얘도 양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저점 매수의 공략으로 안전하게 오늘 퍼스텍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퍼스텍, 이 항공 관련주이면서 드론 관련주, 방산주까지 좀 함께 보여지는 종목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는 3,13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고령 생명과학이요. 코로 44,500원에 40%. 44,500원에 40%.
자,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밑으로 쭉 하고 미끄러졌는데 네, 이거 되게. 이렇게 윗꼬리가 뭐 길면 길고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장대양봉이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음봉들이 계속 나오면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을 주겠다는 건데 일단 뭐 바닥 권역에 있고 한 차례 한 번 흔들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다지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좀 길 텐데 근데 매수하고 들고 있는 이 모양 자체가 지금 여기서 공략한 게 44,500원에서 여기서 그래요. 뭐 사다가 42,000원, 4만 원 지지가 될 줄 알고 샀다가 미끄러져 버렸으면 갑자기 미끄러져갖고 어쩔 수 없이 뭐 당할 수도 있겠는데 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모양이. 그 오늘 가기 뭐, 오늘 네. 가면. 그래서 올해 그냥 가셔야 될 것 같고 일단 3만 원 일단 지지 보면서 그냥 들고 가세요. 이게 뭐 완전 떠 있는 거 뭐 바닥에 아니고 쪼꼬점에 있는 막 16만 원짜리에서 저렇게 떨어진 모양이었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낫는데 뭐 그 정도까지의 흐름은 아니니까 바닥 근데 자리에서 이거 회사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니까 지금 관리 종목 뭐가 돼 있겠죠. 어떻게 돼? 일단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실적을 잠깐 볼게요. 뭐 빨간 글 들어왔던데. 그게 다 적자죠, 뭐. 그래서 얘는 지금 적자인데, 근데 작년에 흑자 전환,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 한 번 한 적이 있고, 여전히 좀 적자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올해도 적자, 흑자, 뭐 거기서 간당간당 하는데 적자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여전히 좀 적자의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원래 적자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흑자 나는 기업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뭐 대형주들만 이제 제약주들은 흑자이고. 그래서 과거서부터 적자라 그래서 안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세가 그렇게 화끈하게 막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서 이게 당장 올라오지는 않을 거고 요런 식으로 한번 빠지게 되면 최소한 한 2개월, 3개월은 두고 봐야 돼요. 정신 차리려면.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가져가세요, 일단. 네. 뭐 상패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걸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GS 리테일. 자, 28,400원에 30%. 자, 이제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한번 들어줬거든요. 이렇게 들어주고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거래가 살살살 실리니까 돌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아도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왔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었기 때문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수익으로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클 텐데 근데 오늘까지의 흐름은 철강주, 건설주, 정유주, 자동차 부품주 이런 식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는 두산에너지도 강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시장은 급락보다는 아직 박스권의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더 크니까 보유하는 데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튀어오르면 그때 잘 정리를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코맥스 3,300원에 20%. 이것도 매매 패턴주인데 그냥 갖고 있다가 요거 21선 깨지거나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고요. 이런 애들은 단순해요. 그냥 매매 패턴주니까. 뭐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 500억도 안 되는 회사고. 그래서 뭐 3,500원 갔을 때 팔고 싶으면 팔아도 되고 욕심나고 싶으면은 조금 더 위에 3,900원까지 뭐 그 정도 보시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매. 그러니까 저점 손절, 고점 매도. 그래서 매도는 3,500원서부터 3,900원 사이가 매도의 자리고 저점이 깨지면 만약에 뭐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강해지거나 아니면 얘가 거래가 갑자기 실리면서 이렇게 계속 뚫으면은 그러면은 갖고 있는 거를 조금 욕심을 내도 되지만 뭐 그렇게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는다면요. 수익 날 때 잘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조금 물렸는데 아직은 양호해 보이니까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SASF
SFA 반도체 5,700원에 10%. 글쎄요, 지금 IT 섹터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그래도 움직임이 좋네요.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그렇게 특별하게 막 움직이는 느낌은 아니네요. 플러스긴 플러스예요. 원익 IPS, 원익홀딩스 3%, 4% 플러스에다가 아침부터 후성도 조금 플러스고 유진테크도 4% 강세고. 근데 다른 애들도 쭉쭉쭉 강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차별화장이라는 얘기인데 가는 건 가고 안 가는 건 안 가는데 5,700원.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느낌에서는 4,5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많이 빠진 거니까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릴 때까지 좀 기다려 보세요. 한 4,500원에서 다시 질문 주시면은 거기서 얘네들이 거래가 실리면 5,000원까지 도달할 수가 있고 거래가 안 실리면은 미국 시장에 맞춰서 가겠죠.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좀 반등이 나올 거고 미국 시장이 빠지면 좀 힘없이 다시 또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4,500원까지 기다려 보자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V1택인데요. V원택. 네네.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11,100원에 네. 10% 남았거든요. 이거 고점에서 뭐 파신 거예요? 아니면 밑에 손절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13,600원에 10%를 팔고, 그 나머지는 뺏주 나눴더만 괜찮다 해도 나눴지만 이마이 내가 아팠어요. 그래서 추매를 좀 더 할까 싶었어요. 추매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려고요. 뭐 상담은 제가 해드린 건 아니죠? 모르죠? 네. 어디서 받았는지. 예. 그래요. 안 하여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뭐 받으신 것 같은데 시장이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그래요. 뭐 이전에서는 2차 전지가 강했으니까 V현택 아마 13,000원 뭐 여기에서 그리고 뭐 11,000원대 내려왔을 때에서도 뭐 다시 이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 네. 이게 장세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장이 5월달, 6월달 가면서 한번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6월달에 급락을 하니까 얘도 똑같이 빠졌고 그리고 9월달에도 시장이 흔들리니까 똑같이 빠졌죠. 아주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지수가 무너질 때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종목이 좋든 그거 상관없이 시장이 흔들리면은 종목이 30% 40%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지경이 온 건데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누가 좋으냐면은 이거를 팔아먹은 애들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지금 50%나 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싸게 사면은 얘네들은 이득이니까 나중에 더 싸게 사면 더 이득이고. 그래서 지금 물린 사람들만 힘든 거지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이게 뭐 시가총액 엄청 큰 건 아니니까요. 지금 968억이니까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뭐 이렇게 그 동호회에서 돈 모아갖고 장난질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이게 장난질을 못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도 나오고 급락도 나오고 그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가총액 1,000억 이하짜리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번 얘네들이 장난친다고 한번 올리면은 8,000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데 아직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 거래가 너무 없어서 거래가 올라오면 또 네. 늦게 사는 건 단타처럼 팔고. 아니 근데 뭐 올라올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자, 지금 호가를 볼게요. 호가를 보면 6,470원에 9주 있어요. 5만 원. 이거 한 호가에 5만 원 있어요. 5만 원. 그리고 위에 호가 보면 여기 18만 원, 20만 원 있어요. 호가 단위당 5만 원, 20만 원 있는 거는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추매 안 하니 나사요? 아니 추매해봤자 팔 수가 없고, 그러니까 거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세력들이 이걸 띄어 올려야 되니까 호가 물량을 꽉꽉 채워놓는단 말이에요. 네네. 호가 채워놔야 자기네들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한 50억, 100억 사놨으면 이걸 팔아먹으려면 호가 단위당 그래도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호가 단위당 뭐 5만 원 있고 뭐 20만 원 있고 이렇다는 얘기는 오늘도 내일도 당분간은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추가 매수해도 의미가 없죠. 그렇게. 그렇죠. 호가 단위가 꽉꽉꽉 차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가총액도 작고 호가 단위도
없고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의도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세력의 의도는 안 가겠다. 그냥 개인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 냅두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럼 제도 감사 또 사지 말까요? 그렇죠. 사지는 말고 그냥 보유만 하세요. 어차피 많이 네, 물렸으니까 보유는 어쩔 수 없고 해야지. 네.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많이 빠졌으니까 매도는 이미 늦었고 네. 여기를 이제 모양을 만들고 이제 세력들이 올리고 싶을 때 이제 호가 단위를 채우면서 거래가 실릴 거거든요. 네네.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의 호가로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천천히 가세요 그냥. 비중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수익 나가 팔았기 때문에 그걸 약간 이제 안 파는 셈 치고 조금 더 사 보태볼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매매장이 좋기는 하지만 뭔가 네. 거래량이 실려 있는 쪽들을 매매를 해야 이게 빨리빨리 수익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가 지금 2월 달서부터 계속 말라 있는 애들은 이걸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나중에 한 8,000원쯤 만약에 혹시나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상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테스. 자, 오랜만에 테스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 19,200원.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거래가 더 실리면서 위를 뚫어줘야 되는데 딱 지금 아주 짧게 단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수익 실현하는 자리거든요. 바닥에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최근 10월 달에서 바닥에 샀던 사람들은 이 자리가 이제 매도고 또 내려오면 또 매수고 올라오면 매도고 저점 깨지면 또 손절이고 이 정도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오려면은 지수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코스피가 여기서 누르고 내일 한번 다시 한번 더 움직이는 뭐 이런 흐름. 뭐 코스닥도 이렇게 다시 들어주고 그러면 18,000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는 테스는 지금 16,500원짜리가 1차, 2차인 18,000원짜리는 중간 선거 이후에서 지수가 다시 한번 더 튀어 오를 때, 그럴 때에서는 18,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 19,200원이 물린 거는 일단 갖고 있으세요. 일단 뭐 차트가 뭐 엄청 안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도 원래는 움직여줘야 되는 시장인데 시장이 좀 애매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있어서 그래요. 중간 선거 있고 CPI 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애매하게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니까 급락은 안 나오는데 급등하기가 애매한. 그래서 요 정도 폭 정도가 지금 정상적인 흐름인 겁니다.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삼성화재로 갑시다. 자, 문자 종목이고요. 삼성화재 20만 2천 원에 12%. 지금 약간 수익이신데 요거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 보험주가 되지만 누를 때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수익에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밑에서 60일선 다시 지지할 때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게 안전해 보이고 제일 좋은 거는 밑에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지수가 안 좋다는 얘기니까 한 60일선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네이처셀 18,000원에 20%. 자,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하죠. 매수 가격이. 여기가 매수 자리고 여기가 1차 매도의 자리에서 거꾸로 잡았어요, 지금. 그러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는 이 자리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 밑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고 여기는 올라가도 뭐 확률 반, 떨어지는 거 확률 반, 뭐 이런 식.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사는 게 지금은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8,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면요, 다시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세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라움피플 9,420원에 30%. 여기 고점이 넘긴 상태에서 사신 거 보니까 요 왼쪽에서 사셨네요, 이쪽에서.
그러면은 왼쪽에서 샀다가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이 마이너스 60%, 그렇죠? 60% 찍었다가 지금 조금 반등 주는 건데 지금도 손실은 50%가 넘어가죠. 51%. 그냥 비중이 많네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세요. 이게 올라오면은 일단 지금 이추에서는 1차가 5,000원이고요. 2차가 5,500원, 3차가 6,000원입니다. 지금은 그냥 그 정도만 보셔야 돼요. 그래도 얘는 거래가 좀 밑에서 실렸으니까 1차, 2차, 3차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6,000원까지는. 근데 여기 9,100원까지는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길게 좀 보고 나중에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거나 미국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종목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의 한수 방송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디를 돌파하면 일단 2단계 이제 상승이 나오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얘기대로 될 수 있어요. 중간 선거 이후에서 뭐 미국 시장이 뭐 좋아진다,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맞아지려면 제가 보고 있는 어느 라인을 돌파를 해야 미국에서 뉴스 나오는 중간 선거 이후에서 더 시장이 더 강해지더라, 더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가 맞는 말이 되는데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 근데 그 자리는 조기요 조기. 근데 여기서는 비밀로 붙이고 궁금하면은 일단은 뭐 신의 한수 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제가 알려는 드릴 테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 미국 시장이 거기 라인을 돌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들도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 움직이면 얘도 한 7,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면 6,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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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건 산업이요. 이건산업. 이건산업.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5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비중은 100%? 네. 단타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단타로 하셔야죠. 장기 투자는 안 되고. 자, 일단은 지금 패턴만 볼게요. 네. 지금 뭐 건자재 관련주들이라든지 건설주들은 뭐 PF 대출 얘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 볼 때에서는 거래가 실리면서 윗꼬리가 생기긴 했지만 여기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 번 더 8,000원 돌파 시도. 뭐 욕심을 내면은 뭐 9,000원. 근데 쉽진 않아요. 9,000원 올라간다는 게. 그래서 거래가 지금 왔다 갔다는 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서도 한번 거래가 잠깐 한번 실렸고 그러니까 요 거래 실렸던 애들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면은 8,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돌파가 안 되면 그냥 팔아버리고요. 돌파가 되면은 8,5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 일단 누군가가 막 거래 실리고 들어와 줘야 돼요. 오늘은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조용조용한데 거래가 들어오는 날 팔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듣고 다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퍼스텍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13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3,1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시장의 흐름, 매수 포인트 잘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살펴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6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6억 원, 86억 원 덜어내고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전주에 계속 매수세를 보이면서 우리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시각 매도세로 좀 전환한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좀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238억 원, 5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 홀로 좀 덜어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인 삼성전자 다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요. 다시 한번 6만 전자에 좀 진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달해 드립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우리 양대 시장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8% 상승하면서 2,3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상승하면서 695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시장은 제가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안 좋은 속에서 매매를 한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주 그냥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근데 이게 빠지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거나 개인들이 많이 사거나 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개인들은 많이 사지를 않아요. 오히려 개인들은 지금 거래소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전날 많이 빠졌던 애들이 하루 이틀 뒤에 이제 올라오는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뭐 5%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빠졌던 종목들이 4% 5%가 잘 올라와요. 그러면은 매매 전략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원래 저는 음봉 매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닥에서 양봉이 나오거나 올라가는 모양, 근데 시장도 양봉이 나오는 날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특히 바닥주들을.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달 동안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장이 약간 흔들 때 종목들이 빠지는 날 좀 싸게 사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지금 건설주 움직이듯이 지금 철강주 움직이듯이 하루 이틀 뒤에 빠졌던 애들이 다시 플러스 나는. 그래서 깨질 거를 오히려 생각하고 흔들리는 종목을 사면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요즘에 자주 벌어지는데 원래 이게 위험한 방법이거든요. 왜냐면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그게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라 빠진 상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또 빠지면 이제 물리죠. 거기다 시장이 깨지거나 안 좋아지면 더 손실이 더 커지고 원래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게 올라가는 흐름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말이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이니까 이게 움직일 때 거기 올라타고 달리면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양봉시에 매수해서 계속 올라가는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 근데 요즘 보면은 이게 박스권이 돼가지고 박스권처럼 움직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사면은 그 다음날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뭐 방산주도 그렇고 좀 자동차 부품주도 그래요. 지난주에서 좀 흔들리고 좀 빠진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죄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아요. 에코플라스틱 2% 올라가고 코리아 FT 5% 6% 올라가고 삼보모터스도 2.7% 올라가고 3기도 다시 2.5% 올라오고 전날 좀 흔들렸더니 좀 올라오고 그리고 전선 테마하고 저기 원전 테마주들도 뭐 전날 조금 빠졌더니 오늘 2%씩 올라오는 애들도 보이고 그러면 오늘 보면은 방산주들이 죄다 지금 2%씩 빠지거든요. 그럼 저 계속 빠질 거냐? 이렇게 빠질 때 이게 저점 매수해 놓으면은 한번 이렇게 3% 4% 이렇게 단타치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퍼스텍도 바닥저리 21선 라인의 지지가 있으니까 일단 저점 매수해 놓고 일단 내일 중간선거 이슈 이후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CPI 지수가 문제인데 미국에서 얘기한 대로 중간선거 이후에서는 시장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은 좋겠죠. 근데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파월 의장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C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뭐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탄력받고 움직일 건데 물가가 별로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요일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목요일까지는. 목요일이 지나면 이제 그때서부터가 고비일 것 같고. 근데 지금 저점 매수하는 종목들은 하루 빠지고 하루 급등하고 하루 빠지고 뭐 급등까지는 하루 빠지고 하루 움직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움직이고 그러고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40% 물린 사람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장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소하게 나눠가지고 살짝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매 칠 때 재밌는 장이에요. 많이 종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날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 갑자기 화장품이 막 급등을 하고 막 원전 테마 한번 움직이고 오늘은 또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이고 정유주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시장 급락은 좀 없는 그런 오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수급 잘 보세요. 수급 잘 보고. 자, 코스닥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이 코스닥이 무너지면은 그때가 위험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이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양호해요. 근데 이제 CPI 지수 이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그 이후에서도 코스닥이 이게 무너지지 않고 요 모습만 나오면 얘네들이 눌러놨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튈 수 있거든요. 튀고 나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만 아직 튀질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코스피도 뚫어놓고 여기 그러니까 뚫기 전과 뚫기 이후의 흐름은 좀 달라요. 뚫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빠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바닥 종목들로 매매할 때 소소하게 매매하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 입장. 그래서 일단 CPI 지수가 목요일 날에 있으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뭐 시장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상담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전화 연결돼 주세요. 히림 14,000원에 14% 가지고 있는데 그 히림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걱정돼서 전화했습니다. 14,000원 얼마라고요? 14,100원. 14,100원. 예예. 금요일 날 사신 거예요? 예예. 떠 있을 때 사면은 지금 떠 있을 때 살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자, 뭐 네?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제 급등할 때 이거 왜 9,000원, 8,000원에서 안 사시고 14,100원에 사셨어요? 중간중간 수익 챙기면서 제가 들어가서 지금 이번에 지금 아마 좀 물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일단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했는데 잘 샀어요. 바닥에서 어쨌든 수익을 챙겼다는 얘기죠. 바닥에 잘 사서. 예예. 근데 더 올라갈까 봐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팔고 예. 났더니. 예. 근데 그러다가 꼭 다 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쫓아가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아예 안 쳐다보거나 한 예. 일주일 눈 감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일주일 뒤에 쳐다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물릴 일은 없거든요. 예. 이제 보면은 이거는 목표치를 줄 만큼 줬어요, 지금. 줄 만큼 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여기를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띄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따라올 때까지 이게 안 떨어져요. 근데 개인들이 따라오면 그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던지거든요. 물량을 개인들이 예. 받아가면. 그래서 이 위치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 위치인데 근데 예. 지금 아직까지 버티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안 빠지고 횡보하는 거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예. 빠져나올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전에 느낌적인 느낌으로 물린 것 같다 생각하셨잖아요. 예예. 물린 건 맞고요. 물린 건 맞지만 이게 들어줄 때 빠져나올 기회는 운이 좋게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응. 그냥 본전가에 14,100원이 걸어놨는데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서 이제 올라오면요. 욕심내지 말고 일단은 잘 빠져나오시고 예. 이걸 또 다시 공략하고 싶으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다시 싸게 사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하지 말고 그냥 14,000원만 줘도 뭐 100원 차이지만 그 아쉬운 100원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아쉬운 100원 때문에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면은 이거 대응 못 해요. 이거 한 20% 빠지면은 먹은 것도 네. 모두 다 토하고 그러면 억울해 갖고 못 던지거든요. 예예. 그래서 먹은 것도 있다고 하시니까 욕심내지 예, 예. 말고 예. 한 14,000원 정도만 와도 일단은 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안전하게 해야 돼 지금은.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사명 M택. 자, 5,500원에 10%. 요건 좀 아쉽네요. 요것도 이제 바닥이잖아요. 바닥에 있고 요렇게 생겼을 때에서가 이제 제가 이제 3기 드렸을 때도 이런 패턴이었고 현대모비스도 이런 패턴에서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퍼스텍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에요. 상승 후 조정시 매수. 그래서 22선 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애들, 그러니까 퍼스텍도 그렇고 퍼스텍도 지금 저 자리고 현대모비스도 저번에 드릴 때에서 이런 자리들 비슷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 샀을 때서는 이렇게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얘도 3명 밑에 바닥이잖아요. 이 정도는 간단 말이에요. 4,200원에서 잘 가면 4,500원. 근데 물린 데가 5,500원. 그게 안타깝습니다. 조금 높아서 일단 4,500원까지는 보유하시고 거기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매매 시장이에요. 자, 여기까지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일단 내일 일단은 중간선거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 일단은 보고 나서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